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의 어르신들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닙니다. 잠깐,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돈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럼 대체 뭐 때문이냐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노후 불행의 원인을 돈 하나로만 설명해 왔습니다. 연금이 적어서, 저축이 부족해서,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연금을 충분히 받는 분도 하루가 무겁다고 하고, 빠듯하게 사는 분도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돈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엉뚱한 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걸까요? 정작 중요한 것을 모른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모른 채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내일도, 내년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반가운 게 없고, 저녁이 되면 또 하루가 그냥 지나갔다는 허무함만 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어느 날 문득 이게 내 노후의 전부인가 싶은 날이 옵니다. 그 손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혼자 사시는 분이 이미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는 노인 10명 중 3명이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명 중 3명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돈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보다 훨씬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일어날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한 날이 있다는 것. 전화기를 들었다가 괜히 짐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내려놓는다는 것. 이런 감정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분입니다. 이 감정을 그냥 두면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 그 답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노후를 실제로 지탱해주는 3가지 자산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재산이나 부동산 같은 금전적 자산이 아닙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더 쉽게 잃어버리는, 하지만 잃고 나면 하루가 통째로 무너지는 그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 자산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 자산입니다. 세 번째는 주도성 자산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 자산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시간이 저절로 채워졌습니다. 출근하고, 회의하고, 점심 먹고, 퇴근하는 그 흐름이 하루를 자동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내가 직접 하루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아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점심이 지나도 오후를 어떻게 보낼지 막막하고,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갔다는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이 허무함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 쌓이면 삶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을 하루에 닻을 내린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배가 바다 위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닻을 내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루가 의미 없이 표류하지 않으려면 닻이 필요합니다. 그 닻이 바로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단 하나의 행동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뇌가 그 행동을 신호로 인식해서
이후의 활동을 더 쉽게 이어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불을 개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이불을 개면 방이 정돈됩니다. 방이 정돈되면 마음도 함께 정돈되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시작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 감각이 아침을 만들고 그 아침이 하루를 만듭니다.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좋고 창문을 여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이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나머지 하루를 만들어가는 닻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닻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하루의 리듬이 생깁니다. 월요일은 산책, 화요일은 복지관, 수요일은 장보기. 매일이 비슷해 보이지만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입니다. 내일 뭘 할지 알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 마음속으로 딱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게 내일의 닻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 자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직장 동료는 물론이고 오랜 친구, 동네 지인들도 하나둘씩 줄어듭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어느 순간 주위를 돌아봤을 때 가볍게 안부를 물을 사람조차 없다는 느낌이 들 때 그 외로움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마트에서 혼자 카트를 밀다가 앞 사람이 가족과 함께 웃으며 장을 보는 모습을 봤을 때, 저녁에 혼자 밥상을 차리면서 예전에 둘이 마주 앉던 그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이 느낌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80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추적하면서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지를 조사한 겁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재산, 명예? 아닙니다. 이 연구의 핵심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좋은 관계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준다. 80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행복 연구가 내린 결론이 바로 관계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든 지금 관계를 어떻게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깊고 오래된 관계를 새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시간도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씁니다. 대신 느슨한 연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느슨한 연결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름도 잘 모르지만 매일 얼굴을 마주치는 사람과의 가벼운 연결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웃, 동네 산책길에서 매일 보는 분, 복지관 체조교실에서 옆에 앉는 분. 이런 분들과 나누는 짧은 인사와 가벼운 한마디가 바로 느슨한 연결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마크 그라노베터라는 분이 연구를 통해 흥미로운 것을 밝혀냈습니다. 사람에게 활력과 새로운 자극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오히려 이런 가벼운 연결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친밀한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가볍게 아는 분들은 내가 모르는 다른 세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다 보면 어느새 얼굴이 익숙한 분이 생깁니다.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쳤는데 어느 날 눈이 마주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다음 날은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한마디가 나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하루 종일 혼자였던 나를 혼자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줍니다. 이게 느슨한 연결의 힘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지역은 세계적으로 장수 노인이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연구자들이 그 비결을 조사해 보니 특별한 건강 비법이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키나와 어르신들은 모아이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작은 모임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주 만나는 겁니다. 그게 수십 년의 삶을 지탱해 줬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먼저 말을 거는 연습을 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날씨 좋죠?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주도성 자산입니다. 내 하루를 내가 설계한다는 감각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분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을 연구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결국 시도 자체를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게 됩니다. 노후에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어차피 돈도 부족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도 바쁘니까 뭘 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이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하루가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하지만 반대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이라도 스스로 내릴 수 있다는 경험이 반복되면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감각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메뉴를 내가 직접 정하는 것. 오늘 어느 길로 산책할지 내가 고르는 것. 이번 달 식비를 직접 수첩에 적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작은 결정들이 쌓이면 내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감각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가계부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내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 없는지를 내 눈으로 직접 파악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막연하게 돈이 부족하다는 불안과 얼마가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마음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아는 것이 불안을 줄여줍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자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 자산입니다. 하루에 닻을 내리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단 하나의 행동이 하루 전체를 만들어줍니다. 이불 개기, 아침 산책, 물 한 잔.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 하나가 오늘의 닻이 됩니다. 둘째, 관계 자산입니다. 깊은 관계 말고 느슨한 연결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먼저 인사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외로움을 막아줍니다. 셋째, 주도성 자산입니다. 작은 결정권을 되찾으세요. 오늘 메뉴를 정하고, 걸을 길을 고르고, 가계부를 써보세요. 내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감각이 살아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80년 연구가 증명했듯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것은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질과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만 골라서 내일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그 하나가 한 달을 바꾸고 한 해를 바꿀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결심도 필요 없습니다. 이불 하나 개는 것, 산책길에서 눈인사 한 번 하는 것, 수첩에 오늘 쓴 돈 한 줄 적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 세 가지 자산은 한 번에 모두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그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됩니다. 그렇게 쌓인 하루들이 어느 날 돌아보면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오늘처럼 실제로 쓸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혹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